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연준 이사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 페드나우 내년 5월에서 7월 사이 출시 예정이다. 실시간 결제 시스템, 중앙은행 통제하에 이루어지게 되는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즉 CBDC의 세상이 곧 다가오고 있다. 내용을 보게 되면요, 더 블록에 따르면 레이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입니다. 이분은 미 연준 이사가 29일 연준 부의장이죠. 29일 연설을 통해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 연준의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 페드나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1년 이내 페드나우 인프라가 미국 전역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될 것. 페드나우는 미국 금융기관 간 결제시간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서 2023년 페드나우 출시 계획 디지털 화폐 열세 될 것. CBDC의 세상이 열린다. 미국에서 2023년, 2024년 ISO 20022 페드나우 더불어 CBDC의 세상이 열리게 되면 리플과 XRP의 세상 또한 같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조금 같이 보면은요, 페드나우가 도입되면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들은 수표 등 결제 처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연중 언제든 자금을 즉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스템은 결제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특히 주말에는 아예 가동되지 않아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항상 리플의 결제 송금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얘기죠. 속도와 시간 그리고 수수료 이 부분에서 항상 24시간 365일 all everyday.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페드나우가 디지털 화폐 CBDC 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여름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어디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CBDC 세상은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리플과 XRP의 설계 첫 번째 이유, 노일 설계 이유는 CBDC의 바로 도매 거액 결제용 CBDC의 바로 송금, 이 디지털 물질을 이동시키는 바로 자산의 첫 번째 설계 이유입니다. 리플의 법률고문 스튜어트 알드로티가 SEC, 암호화폐 기업에 잇따라 소송, 처벌, 옳지 않다. 당연한 부분이죠. 자, 게리 겐슬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자본시장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가운데, 즉 증권, 자본, 이 시장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리플 법률고문의 스튜어트 알드로티는 이를 반박하는 논평을 기고했다. 게리 겐슬러는 자동차가 휘발유로 운행되든 전기로 운행되든 안전벨트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 자동차는 휘발유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휘발유를 판매하려고 한다. SEC는 휘발유를 사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 여전히 빗대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소송이 너무 지겹게 오래 끌어가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유로화 표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출시. 자, 이 시장은 차근차근 제도권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CME 그룹, 리플과 XRP와 깊은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 기득권은 리플과 XRP의 바로 최정점과 중심에 있습니다. 그 점과 선은 면을 연결시키면 그 수수께끼가 풀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CME 그룹 무척 깊은 리플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9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72.5%에 달해 50bp 확률은 27.5%에 불과. 자, 75bp 인상 확률이 무척 높아졌어요. 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나갈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계속해서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75bp 인상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죠. 자,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달러 지수 20년 고점서 살짝 후퇴하면서 암호화폐 소폭 반등, 회복세 지속 여부 의문이다. 달러가 엄청난 킹 강세이죠. 울트라 초강세. 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자산시장의 안정화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한은
한국은행에서 가상자산 발행 등 허용화돼 규제 체계 도입 통해서 건전한 시장을 육성해야 결국 한은과 EU, 유럽에서 암호화 자산 시장 법률안 번역본 발간. 제도화적으로 계속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하겠죠? 인스타그램에 이어 페이스북까지 NFT 게시, 공유 가능해진다. 결국 글로벌 빅테크를 통해서 그 중심에 있는 메타를 통해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NFT를 게시하고 공유가 가능해진다. 결국 인프라를 계속해서 얘네들이 직접 테스팅을 하고 깔아나가고 연결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 방송을 보게 되면 CBDC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CBDC, 쉽잖아요. 센트럴뱅크,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통화, 법정화폐,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자,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대한민국 원화, 기가 각가지 국가의 통화들을 디지털로 변신시키는 거예요. 다만 이게 블록체인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질적 완화, 보다 유연한 그런 양적 완화와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가 있고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해지는 통화 시스템이겠죠. 현재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메타와 NFT와 CBDC가 나왔던 부분이죠.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탄생 이후, 리만 브라더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이 현상이, 이 본질이 나오게 된 부분이죠. 중요한 건 뭐다? CBDC가 핵심이다. 다시 한번 리플과 XRP의 설계 이유는 CBDC를 갖다 옮겨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거액 CBDC를 리플과 XRP가 전 세계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CBDC의 세상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100% CBDC의 세상은 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느냐, 인지 못하느냐가 장기 동행할 수 있냐를 가르는 부분이에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CBDC 이용자 10배 늘린다. 현금 없앨 것. 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또한 CBDC 이용자 현재 상용화되고 있고 10배 늘리고 현금을 없앤다고 합니다. 이들 금융기관에 은행 계좌가 없는 그런 액세스, 접근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먼저 확장되어 나가겠죠. 인프라가 없는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국가들부터 확장이 되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미국과 유럽과 일본, 전 세계 기득권 국가들의 상용화가 될 때 그 시스템이 확장되어 나간다. 오늘 페드나우를 통해서 내년도 여름께 이 부분이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장착이 되고 결국 그 연장선에서 CBDC의 세상이 미국 또한 열리고 그 중심에 연준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또한 ISO 20022를 통해서 송금, 환전, 외환이죠. 그리고 카드, 증권, 무역 5대 통신 메시지 규격을 통해서 스위프트 모든 걸 통합하는 이 메시징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CBDC, 리플과 XRP가 중심에 있다는 부분 이미 여기서 채택이 되었죠. 이 부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CBDC 적극 검토한다. IMF 영내외 교육에 모두 긍정적이다. 바하마, 나이지리아, 가나 등 직접 도입했죠. 바하마, 나이지리아, 가나 등 이미 CBDC 도입했다. 남아공은 아시아 무역령 도매에 우선 관심, 금융 접근성 높이고 정부 보조금 지급도 편해, 송금 수수료 등 거래 비용 급감, 교육도 증가한다. 자, 이 느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화 정책이 가운데 단계가 많이 삭제가 되고 중앙은행이 직접 사실 금융기관용 도매용이 있고요. 그리고 소매용 CBDC가 있겠죠. 더불어 스테이블 코인 또한 있습니다. USDC, 이볼 기준점으로 한 서클사를 기준점으로 한 골드만삭스를 기준점으로 한 바로 USDC 스테이블 코인이 따로 있겠죠. 소매용 CBDC 요거와 연장선에서 같이 뻗어나가고요. 얘가 스텔라가 기준점이 될 겁니다. 더불어 거액 결제용 금융기관용 CBDC는 리플과 XRP가 중심이죠. 요게 바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뭐죠?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스위스 프랑, 그리고 스웨덴 크로네 요 기준점 얘네가 연장선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그 전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금융기관에 계좌가 없기 때문에 금융 포용성, 상호 운영성을 통해서 CBDC를 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디지털로 통해서 직접 확장해 나가는 거고요. 디지털이 되지 않더라도 오프라인에서도 직접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엑스팝을 통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경 오피니언의 조원경의 기술과 금융, 일본, 스위스, 덴마크, 마이너스 금리 지속할 수 있을까? 물가 급등의 달러 패권 위험성 부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래 눈앞에. 자, 이분이에요. 조원경 교수 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 자,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죠.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도래가 눈앞에 오고 있다. 자, 내용을 조금만 더 보면은요. 역사는 돌고 도는데 달라진 디지털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CBDC의 도래는 필연으로 보인다. 위기 상황에서 개인에게 직접 CBDC를 지급하는 헬리콥터 머니 정책도 쉽게 시행할 수 있다. CBDC는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수 있어 내수를 부양하려 할 때 통화 정책의 효과가 커진다고 분석한다. 장롱에 예치하는 실물화폐가 없고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니 소비하게 될 수밖에 없긴 하겠다. 위기 상황에서 개인에게 직접 CBDC를 지급하는 헬리콥터 머니 정책도 쉽게 시행할 수 있다. CBDC의 도래는 필연으로 보인다. 디지털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도래가 눈앞에 오고 있다. 리플과 XRP에 투자하는 첫 번째 노일 이유. NH농협은행, 한국은행 CBDC 대응 파일럿 시스템 구축한다. 자, NH농협은행 또한 한국은행에서 진행하는 CBDC에 대응하는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소식이에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인프라가 깔려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NH농협은행은 한국은행의 CBDC에 대응하기 위한 파일럿 시스템 구축. 여기 자료 화면에 나오고 있죠. CBDC 출금 완료, CBDC 충전 완료. 이 시스템, 이 세상은 100%, 99.99가 아니라 100% 온다. 고재필 코인원 CTO, 가상화폐 아직 1%도 경험하지 못했다. 이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실물 경제에 바로 이 세상에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기대감만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제 기술이 막 꼽혀 나갈 때 대중에게 사용이 되기 직전에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점하는 게 필요하다. 이 시장은 100배 이상 성장한다. 그 부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798만원, 약 2,800만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강하게 밀렸다가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죠. 자, 리플 455원, 강하게 밀렸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살짝, 사실 박스권이고요. 지지부진한 흐름이고요. 현재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살짝이나마 그나마 반등 나왔던 이유. 중요한 체킹해야 될 게 뭐다? 크게 매크로 볼 때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죠? 달러의 가격 108.79예요. 자, 10년이거든요. 이게 더 크게 봐도 현재 가장 큰 단기간 내에 단기, 중기 달러 가격이 100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10년 이상 그 흐름을 봤었을 때 10년 내 사상 최대치에 있습니다. 10년 이상 동안의 사상 최대치. 즉 슈팅이 제대로 상승 추세를 벗어나는 슈팅이 제대로 나와 있어요. 요거에 대한 물량이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됩니다. 요게 되게 중요하다. 달러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약세로 전환될 때, 즉 약세까지는 아니겠지만 달러가 초강세였던 부분이 좀 약화가 될 때. 자, 그리고 더불어서 바로 원화겠죠? 원화 볼게요. 대한민국 원화. 원화 또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자, 가장 큰 약세예요. 여기 똑같죠? 반대편에 있는 신흥국 통화 약세에 있다는 부분이죠. 원화가 이 차익 실현 요거에 대한 똑같아요. 원화에 대한 약세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달러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다? 첫 번째, 달러가 좀 조금만 추세가 약해지느냐. 반대편에 있는 코인 시장, 주식 시장, 신흥국 통화 시장, 얘네가 바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기준점에 FOMC가 있다. 이 기준점에 물가가 있다. 그리고 FOMC에서 뭘 정하죠? 금리와 통화 정책을 정한다. 자,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QE의 반대말인 QT 또한 통화 정책 요 부분을 실시하게 되죠. 그렇죠? 더불어서 이 물가, 더불어 전 세계 매크로 이슈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물가의 핵심이 있겠죠. 또한 이상기후와 그리고 전 세계 바로 이 불규칙한 현재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는 부분이죠. 매크로 이슈들을 하나씩 체킹하면서
유가, 금리, 환율, 그 중심에 달러의 가격,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다시 한번 체킹해 드리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오늘 체킹해야 될 건 달러의 가격, 그 반대편에 있는 원화의 가격, 그리고 주식의 가격, 코인의 가격, 이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흐름을 우리는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큰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여유자금과 그리고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